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의 주제는 중국 빅테크 실적을 통해 알게 된 세 가지입니다. 주요 빅테크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죠. 이제 2024년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딱 1년 전 이맘때 보이는 차이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실적이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최근 중국의 AI 산업 발전 속도와 중국 주요 빅테크 실적을 통해서 현재 상황이나 특이점, 미래 방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진했던 실적이 그래도 2024년을 지나면서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점입니다. 민영기업 규제라든지 소비 둔화, 구조 조정 등의 힘든 시간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좀 잘 바닥을 다져서 지금은 조금씩 우상향하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알리바바의 실적을 살펴보면 거의 중국이 2021년에 이제 중국 민영기업의 규제 역사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뭐 이런 시기에 엔트그룹 IPO도 취소가 됐고요. 반독점법 관련해가지고 벌금도 맞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실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텐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규제라든지 이런 민영기업 규제의 한 단락을 같이 겪으면서 이제 알리바바와 사업 영역은 일부 좀 다소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성장률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고, 그 시기에 텐센트는 무엇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감원도 했고 핵심 사업 일부를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그래도 최근에 2024년 들어서는 그래도 실적 증가 같은 것들이나 규모 자체가 그래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나마 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두 번째는 AI가 매출 증가를 견인하는 데 굉장히 큰 몫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13%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 증가율 좀 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한 1년, 2년간 동안에는 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사업에서도 거의 한 자릿수 성장만 좀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자릿수 성장하는 게 작년 4분기에 나타났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본다라는 점이었고, 그 중에서도 AI 제품 매출이 6개 분기 연속으로는 그래도 세 자릿수 성장을 했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위챗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카카오 같은 그런 국민 메신저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위안바오라고 하는 AI 챗봇 이제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검색이나 광고 콘텐츠 생성에 굉장히 용이하고 그 광고 타겟팅이 더 예전보다 명확하게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검색을 굉장히 좀 편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이 이제 호평을 받으면서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거의 20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광고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광고 쪽에서도 매출 증가율 자체가 거의 20% 가까이 두 자릿수 넘게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SNS, 온라인 광고, 핀테크 이런 쪽으로 텐센트가 잘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매출 증가율이 가장 잘 나타났던 사업이 그래도 어쨌든 온라인 광고 사업 쪽인데, AI 기능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빅테크의 양대 산맥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AI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겠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화웨이 등의 중국 빅테크, 굵직한 이런 빅테크들이 AI 분야의 자본 지출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가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지만 클라우드나 반도체나 서버, 통신, 전력 업종 전반적으로 낙수 효과,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이제 알리바바는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도 그 KPX 투자, 자본 지출 금액을 굉장히 많이 늘리긴 했죠.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투자할 금액이 지난 10년간보다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간다. 그럼 텐센트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봤을 때는 텐센트도 보면 작년 4분기에 갑자기 자본 지출 규모가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이거 돈 어디다 썼냐라고 했을 때 텐센트의 언어 모델 개발을 위해서 계속 GPU를 많이 사놨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론 영역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GPU를 많이 샀다라는 건데요. 우선은 계속 이제 이 캐펙스 투자하는 규모 자체는 작년 동안 내내 세 자릿수 성장을 일으켰고요. 작년 말이 특히나 더 많이 썼던 건데 이제 2025년에는 얼만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2025년 자본 지출 계획은 전체 매출액의 한 10%대 정도에서 계속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굵직한 빅테크로서 계속 투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2025년 중국 빅테크 를 비롯해서 AI 산업의 투자 방향을 좀 예상을 해보자면 주 기업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차별점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알리바바는 인프라 투자를 더 강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응용 영역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고 있는 유니콘 기업이죠. 마누스라는 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AI 기능들 그리고 응용 영역,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런 새로운 유니콘 기업과 협업하겠다라는 거고, 텐센트는 아까 위안바오라고 하는 그 자체 AI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계속 위챗과 협력할 거고, 클라우드 영역 쪽에서는 계속 딥시크랑 손을 잡고 더 협업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GPU를 많이 사긴 했지만 그 딥시크가 하려는 저성능 그런 칩들만으로도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딥시크와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이번 실적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이제 공통점은 무엇이 있는 거냐? AI 기술을 모든 사업 영역에 접목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좀 어디서 많이 익숙한 또 이제 개념이죠. 인공지능 플러스를 이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쪽에서도 도입할 수 있겠고, 뭐 클라우드, 물류, 뭐 다른 나라 수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영역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나 SNS, 핀테크 이런 모든 영역에 또 이제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AI 품질을 향상시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자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매출 증대까지 일어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 내 역할이 굉장히 더 공고해졌다. 그래서 2023년 실적까지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 불안하고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방향이 개선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실적을 봤을 때 2024년 실적과 2025년 방향을 봤을 때는 오히려 AI 산업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더 공고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들 향후의 움직임은 이제 저희 보이는 차이나에서 계속 함께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